안녕하십니까, 하방천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살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궁살입니다. 오늘은 이 방궁살은 궁자가 활궁자를 사용을 합니다. 활을 뒤집어 놨다는 얘기죠. 보통 이제 활은 안쪽과 바깥쪽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쪽, 바깥쪽 두 개 중에 어느 쪽에 자리를 하고 있느냐가 차이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이게 활이라고 한다면 이 활 모양으로 만약에 도로가 지나가고 있다든지 아니면 물이 있다든지 수로가 있다든지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죠. 활의 안쪽에 있고 바깥쪽이 있습니다. 이 활의 안쪽하고 바깥쪽인데 여기 방궁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깥쪽에 자리를 잡고 바라봤을 때 활이 날을 쏘는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때 방궁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쪽은 이제 활시를 당길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밖을 향해서 화살을 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구조죠. 자, 이렇게 안쪽에 있으면은 오히려 상당히 길하게 봅니다. 그런데 바깥쪽에 있을 때는 흉상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바이두에 나와 있는 그림을 몇 개 한번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도로가 있죠. 도로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휘어져 있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활의 안쪽은 길하다고 되어 있고요. 활의 바깥쪽은 흉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깥쪽이 문제죠. 특히 같은 높이에 있는 충수, 이런 부분이 훨씬 더 타격을 심하게 받겠죠. 자, 이런 것은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집을 고르실 때는 이 도로의 안쪽에 집을 고르시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그림을 보시면 이것도 더 이제 이해가 높아질 수 있겠죠. 도로가 있고 도로의 바깥쪽에 건물이 있는 것입니다. 바깥쪽에. 그래서 결국은 이 건물은 도로와의 관계를 볼 때 무정한 관계 있죠. 이 도로가 무정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이 없다. 이 중요한 게 유정무정이 중요한데요. 역학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치를 따질 때도 유정무정이 중요하고요. 이 현가로 볼 때도 현가풍수에서 환경 조건을 볼 때도 이렇게 봅니다. 사주에서도 이런 게 나오죠. 자, 유정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정한 구조가 살기를 형성한다는 것이죠. 이게 방궁살입니다. 하나만 더 보시면 이거 똑같죠. 이런 그림 잘 보시면 이것도 안쪽과 바깥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은 길하다고 되어 있죠. 옥대환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혁대를 차고 있는 것처럼 안쪽에서는 감싸주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도로와 관계가 좋은 상태죠. 이 도로 관계는 유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의 형태나 구조 여기에 따라서도 많은 차등이 있습니다. 도로의 폭에 따라서도 차등이 있고요. 그래서 이 바깥쪽은 이제 무정하다고 기본적으로는 보시면 되고 또 이 도로 폭이나 구조 높낮이에 따라서도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세히 잘 보셔야 됩니다. 환경 파악을 잘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이제 무조건 방궁살이면 나쁘다라고만 하시면 안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도 이 그림에서도 도로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치는 구조입니다. 이 건물을. 그래서 흉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데는 이제 안쪽으로 싸고 도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바이두에 올라와 있는 그림들을 보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실제 사례로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도시로 가면은 도로가 방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골로 가시면은 이 수로가 그런 경우가 많죠. 도로가 방궁이 될 수도 있고 수로가 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수로가 이런 역할을 할 경우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겠죠. 더 피해야 될 상황입니다. 가급적이면 집을 선택하실 때 이런 주변 도로와의 관계를
유정한지 무정한지를 잘 보시고 무정하다면 가급적이면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제어나 보완 방법보다는 도망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6개가 제일 남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방공로 쪽에 살지 않는 것이 좋고요. 영향을 적게 받는 충수로 높낮이를 정해서 가시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방공살은 종류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형상이 달라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방공살의 개념 여기에 언지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문 앞에 방궁은 측면에 있는 것보다 흉하다 이렇게 되죠. 주의할 점이죠. 그리고 동서로 된 도로. 도로는 이렇게 동서로 도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제 남북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죠. 이 두 가지 경우인데 남북로보다는 동서로가 오히려 더 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강약의 차이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진수라고 하는 것은 진짜 물이 흐르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는 허수라고 보고 있어요. 허수. 그래서 허수와 진수의 차이에서 진수가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가급적이면 그래서 방공로에 있는 토지나 건물은 사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사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방공살이 형성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환경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겠죠. 영향을 주지도 않는데 방공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모양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예시를 해보면 직선도로가 있을 것이고 이 직선도로보다 휘어져 있는 도로가 있겠죠. 힘의 정도가 다 차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휘어 있는 정도가 차이가 날 수 있겠죠. 이렇게 힘이 클수록 영향을 더 크게 받겠죠. 자, 이렇게 갖은 모양새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이제 보통 풍수에서는 화해를 하느냐, 화해를 하고 있습니다. 화해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호로병입니다. 호로병은 말씀을 드렸고, 또는 이제 오제전을 사용하기도 하죠. 오제전. 또는 비유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자, 설치할 때는 반드시 태기를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개광을 하시면 좋겠죠. 그러면 효과가 커집니다. 어쨌든 이것보다 가장 좋은 것은 36개입니다. 이런데 안 계시는 게 낫겠죠. 가급적이면 이 보완하는 것보다는 이제 살기가 없는 아파트라든지 땅을 고르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살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면 여러 가지 이제 경험에서 나온 것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재운이 불안정하고 재래 제거하고 재물이 들어왔다 나가는 게 쉽다는 것이죠. 또는 다치기도 하고 자식이 빨리 죽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친한 사람끼리의 감정이 나빠질 수도 있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특히 이 방궁살이 이렇게 집이 있다면 A라는 집이 있고 남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북쪽에 방궁로가 되어 있습니다. 북쪽에. 이런 방궁로가 되어 있다면 더욱더 심하겠죠. 북쪽 여기는 현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당연히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면 음양의 원리에 완전히 배치되기 때문에 상반되기 때문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등장을 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절도를 당하거나 또는 사기를 당하거나 또는 또 가족이 아프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 다른 것이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참고용으로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에서 이 방궁살이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도심에서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선택할 때 또는 입지를 선택할 때도 이런 걸 반드시 좀 참고해서 고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 형살이에서 방궁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이제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면 집이라든지 토지를 선택할 때 상당히 유익하게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 등을 알고 계셔야 충분히 판단에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공살이었습니다.